자, 이번에는 3점짜리 문제입니다. 1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도시 A에서 출발한 자동차 X가 도시 B를 경유해서 도시 C까지 이동했답니다. C까지 이동하는데 그림을 보세요. 직선이 아닙니다. 표는 A에서 B까지와 B에서 C까지, 그 다음에 X의 이동거리와 평균 속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동차 X의 이동거리와 평균 속력 나타낸 거래요. A에서 C까지 X의 평균 속력은 2.4V랍니다. A에서 C까지 평균 속력은 2.4V래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기억은 얼마냐 했습니다. 자, 1번이요. 표를 보시면 이동거리고요. 그 다음에 평균 속력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저는 밑에다가 하나 더 시간을 임의의 기호로 써볼게요. A에서 B까지 가고요. B에서 C까지 가요. A에서 B까지 이동거리 S고요. B에서 C는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2V고요. B에서 C는 3V라고 했는데 A에서 C까지 X의 평균 속력, A에서 C까지의 평균 속력은 얼마라고 했냐면 2.4V래요. 자, 저는 여기다가 그럼 시간을 하나 더 써볼게요. A에서 B까지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B에서 C까지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하면 T1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T1은 어떻게 표현되죠? 2V분의 S로 나오죠? 2V분의 S, 속력이 이거니까 2V분의 S란 말이에요. 요거는요 3V분의 기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A에서 C까지 평균 속력은 2.4래요. 자, 이걸 적용시켜 봅시다. A에서 C까지 전체 시간은 T1 더하기 T2예요. 그렇죠? 그러면 T1 더하기 T2 분의 거리는 얼마예요? S 더하기 기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2.4V래요. 2.4V를 분수로 하면 얼마 나오죠? 5분의 10이 나오죠. 5분의 12V예요. 그렇죠? 자, 5분의 12V인데 T1과 T2를 요거를 대입해서 풀면 S 더하기 기억 나누기 T1 대신에 이거 2V분의 S 더하기 T2 대신에 3V분의 기억. 자, 요거를 하면은요 2V, 3V 통분하면은 분자는 S 더하기 기억이고요 6V로 통분이 되죠. 그러면 6V분의 3S 더하기 2 곱하기 기억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3S 더하기 2 기억 3S 더하기 2배 기억 분의 6V를 분자로 보내면 되죠. 6V S 더하기 기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예요? 5분의 12. 5분의 12V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6하고 12하고 약분해서 여기 2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를 곱해주면 이거 VV 또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5를 곱하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주면 5S 더하기 5 기억은 2 곱하기 3S 하니까 6S 더하기 4 기억 나와요. 그렇죠? 넘기고 하면은 따라서 기억은 얼마예요? S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3점짜리 문제 2번입니다. 그림가와 같이 점 P를 3m/s의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해서 점 Q를 지난 후 점 R을 1m/s의 속력으로 지난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여기 P를 얘가
3m/s로 지나고 통과한 물체가 직선 운동에서 점 Q를 지난 후 여기 점 Q를 지나요. Q를 지나고 R을 1m/s의 속력으로 지난답니다. 요거의 빠르기로 지난대요.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 거리 요거는 같답니다. 요 거리를 S라고 하면 요것도 S란 얘기예요. 거리는 같대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P에서 R까지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P에서 R까지. 처음에 여기가 1이고요. 3이에요. 여기 m/s고요. 속력이고요. 오른쪽이 시간축이에요. 처음에 3으로 출발했다가 어디까지 가요? 올라가면은 4, 5. 야, 그래프를 조금 잘못 그렸습니다. 자, 여기가 5라고 해봅시다. 3으로 출발해서 5로 가요. 얼마 동안요? 2초 동안. 3에서 5까지 가요. 그 다음에 6초가 됐을 때 1로 와요. 이렇게 됐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단 물체의 크기는 무시하랍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간과 속력과의 관계 그래프에서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뭐예요? 기울기가 가속도죠. 그렇죠? 요거의 기울기는 2분의 2 하니까 1 나와요. 됐습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1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의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4분의 5 빼기 1 하니까 4. 마이너스 4인데 절대값 취하면은 1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점점 빠르기가 증가했다가 빠르기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운동 방향으로 속도를 더해줬다가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더해주니까 점점 느려져야 되죠. 가속도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세요. Q에서 물체의 속력은 4m/s이다. Q랍니다. Q에서 물체의 속력은 4m/s래요. 자, 그러면 Q점은 거리가 같은 딱 중간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동 거리를 구해봐야죠. 전체 거리가 얼마인가? 자, 그럼 봅시다. 전체 거리, 요 면적을 0부터 2까지, S, 0부터 2까지의 면적은요, 이거를 S1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죠. 그렇죠? 요 사다리꼴의 면적. 사다리꼴의 면적은 2분의 1 밑변 5 더하기 윗변 3 곱하기 높이 2 하니까 이거 얼마 나와요? 8 나와요. 그 다음에 S 2에서부터 6까지 이거를 S2라고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다리꼴의 면적이죠. 그러면 2분의 1 밑변 5 더하기 윗변 1 곱하기 높이 얼마요? 4지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12예요. 그럼 다 더하면 20이에요. 20m란 말이에요. 다 더하면. 그런데 Q점은 딱 중간이란 얘기죠. 그럼 S는 얼마란 얘기예요? 10이에요. 10. 그렇죠. 그러면 Q란 얘기는 10m 갔을 텐데 문제는 2초 동안 간 거리는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2m를 더 가야지만 그게 Q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얘기는요. 5를 처음 속력으로 해서 가속도가 1인 등가속도 한 나중속도값을 구한 게 바로 얼마 갔을 때? 2m를 더 갔을 때의 나중속도값을 구한 게 Q에서의 속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지금 8m 왔어요. 그러니까 2m를 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m를 더 가는데 5m/s로 출발해서 2m 더 갔을 때의 속력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기억 봅시다. 해봅시다. 나중 속력, 지금 Q에서의 속력을 구하니까 나중 속력의 제곱은 처음 속력이 얼마예요? 5m/s로 가는 거니까 25. 그렇죠? 곱하기 2 곱하기 AS인데 A가 얼마예요?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S는 얼마 가야 돼요? 2m 가야 돼요. 따라서 V의 제곱은
이거는 마이너스 4고 25 넘어가면은 21 나오죠. 따라서 V는 얼마예요? 루트 21. 루트 21이에요. 그런데 지금 4m/s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크다. 1초일 때 1이었죠. 크게 물었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되죠. 요거 1이죠. 요거 1이죠. 같아요. 4초일 때 1, 1초일 때 1.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디귿이 나왔지요. 근데 한번 구해봅시다. 1초일 때와 4초일 때, 1초일 때와 4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이다? 맞았죠. 왜요? 1초일 때 속력이 점점점 빨라진다는 얘기는요. 움직임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를 더해줬다는 얘기죠. 즉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초일 때 점점점 느려지고 있죠. 속도가. 그 얘기는 움직이는 거와 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더해줬다는 얘기죠. 가속도가.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다. 그럼 맞았습니다. 따라서 디귿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설명하다가 영상이 다시 끊어져서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세요.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서 원점 O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 궤도를 따라 물체 A가 운동하고 있답니다. A가 이렇게 돌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돌아요. 그림 나는 A가 X축 위 점 P를 통과한 순간부터 A가 회전한 각 세타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타, 이 세타가 점점점 커지죠. 시간 t에 따라서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번 그래프입니다. 이게 나번입니다. 나번 그래프예요. A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0에서 2t 제로까지 등속도 운동한다. 자, 이거 원운동이에요. 원운동이면 등속도가 아니라 등속력은 가능하죠. 그렇죠? 등속도 하면 방향까지 일정해야 되는데 이거 원운동이니까 방향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등속도 아닙니다. 그래프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해서 이건 등속도가 아니에요. 등속력일 수는 있어요. 자, 니은 보세요. t 제로일 때와 5t 제로일 때 운동 방향은 반대이다. 자, 이거 그래프를 좀 분석하셔야 돼요. 지금 세타가 뭐냐면 P점을 통과해서 돌아간 각도를 나타내는 게 세타예요. 그럼 한 바퀴 돌면 최대가 되죠, 세타가. 360도. 그렇죠? 그런데 그래프 보세요. 자, 쭉 가서 증가했다가 최대 찍고는 다시 또 0으로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가 돌아서 최대로 갔다가 다시 반대로 와서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최대점이죠. 360도가 되는 지점이란 얘기예요. 구분이 가세요? 근데 지금 그래프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프 DT0와 4T0일 때 하고 요 기울기가 동일하니까 좌우 대칭이죠. 물론 요게 대칭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아랫부분, 요 Q0를 기준으로 아랫부분은 좌우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T0일 때와 4T0와 6T0 사이인 5T0일 때는 이 그래프 부분이 좌우 대칭이니까 Y값이 같단 말이에요. 요 각도가. 그렇죠? Y값은 같은데 얘는 증가하는 방향이죠. 세타가. 그렇죠? 증가하는 방향. 얘는요. 감소해서 0으로 오는 방향이죠. 거꾸로 가는 거.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죠. 그럼. 그래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2t0에서 4t0까지 딱 여기죠. 요만큼. 4t0까지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한다. 운동 방향, 속력은 일단 변했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감소했다가 순간 속력 0 됐다가 다시 점점 증가하고 있죠. 운동 방향 반대로 되고. 그렇죠? 따라서 디귿도 맞았으니까 니은과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